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빛나는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도정 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전남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전남의 농작업 편의 지원 사업 현황과 이상 동기 범죄로부터 도민의 선제적 안전 예방 대책에 관한 도 차원의 지원 방법, 그리고 일 가정 양립 정책에 관하여 질문할 것입니다. 순서는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조만영 자치경찰위원장,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윤미자 여성가족정책관께 질문 드린 후 마지막 답변을 도지사님께 듣겠습니다. 먼저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부절지어 고생하시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국장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전라남도의 대다수 농가는 소농가, 고연령층 영세 농가로 이루어져 있어서 향후 고물가와 이상 기온으로 인해 농가의 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사업들을 조사 비교해서 나라장터 가격과 인터넷 가격, 대리점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서 농민들의 자부담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요. 의원이 되기 전에 전남 귀농귀촌 협회 이사도 했었고요. 광양시 귀농귀촌 협회 회장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재 조그맣게 농사도 짓고 있어서 그럴 때 이제 실제로 느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농민이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 사업 신청 절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청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장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장이 취합 제출 후 접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마을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 대상자에게 문자 알림을 보내고 마을 이장이 해당 마을에 의무적으로 알리고 홍보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농업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진행되는 시군이 있는 반면에 아닌 시군도 있으니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농작업 편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농작업 편의, 특히 이제 토역 농기계 지원 사업은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편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기계를 지원한 사업으로서 다목적 소형 농기계라든가 여성 친환경 소형 전기 운반차 등을 농기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더 많은 농업인들이 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시군 누리집이라든가 이 통장 분야의 회의 등 보도 자료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또 이제 이장님을 통해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제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러한 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농업인들이 그 읍면 동사무소에 직접 이렇게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신데 아직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일부 이제 고령 농업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장님들이 대신해서 이제 관행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님들이 좀 빠뜨리지 않고 홍보를 갖다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더 이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마을 안내 방송이라든가 휴대폰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알림을 좀 다 하도록 해가지고 전 시군에 좀 이렇게 또
저희가 독려를 해가지고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고령화 되신 분들, 농민들을 이제 직접 모시고 찾아가서 접수하도록 설명,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직접 그렇게 신청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료 보여주십시오. 이게 도청 홈페이지에 보면 공고대 도청 홈페이지에 22년, 23년도 지원사업 선정 업체와 지원금 자료입니다. 보면 22년, 23년도 업체가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비슷하죠. 한 품목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공고문에 의하면 22년, 23년에 참여 기업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물론 업체 선정 시 자격 검증 절차를 통해 선정을 하셨겠지만 기업들이 자체 기술력과 같은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참여 기업 심사 시 경쟁률은 어느 정도였고 또 심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여성 친화형 소형 전기 운반차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여성 농업인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업체가 이렇게 동일하게 나온 이유는 어차피 우리 이제 주로 뭐 영광에 있는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정한 그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 이제 그 충족한 업체들이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 동일한 업체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22, 것이고요. 23년 이렇게 계속 동일하면 이제 24년도도 같이 동일한 이 업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업체도 지역에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심사를 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자료에서 보시듯이 업체를 이제 도나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대체적으로 그럴 경우도 있고 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를 미리 선정하기보다 선정해서 좀 선택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많아요. 그러기보다는 농업인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받도록 한다면 제품 구입 시 적절한 금액으로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역 업체뿐 아니라 타 지역의 경쟁력 업체들도 일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지역민들이 제품을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연히 어떤 동일한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업체들은 참여가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네네네. 그렇게 말씀하신 신경을 것처럼 써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세심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24년도에 있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농기계 AS와 관련해서 좀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원 사항으로 순회 수리 시 농한기에 주로 운영이 되고 정작 농기계를 많이 쓰는 영농기에도 이제 수리를 한 30회 하신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순회 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현재 AS 가능한 전문 인력들과 AS 신청 시 그 행정 절차와 더불어 이제 농업인들이 좀 더 AS 받기 쉽게 AS를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불편 해소를 완화시킬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시군센터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 마을 순회 무상 수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농번기 때 하고 있고요. 봄, 가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30여 차례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말씀하신 기본적인 이제 AS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그 사후 관리업자를 갖다 정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행정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꼼꼼히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인의 입장에서 일단 구매를 했던 그 판매처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AS를 할 수가 있고, 꼭 이제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판매업체와 무관하게 사후관리업소를 갖다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21개 시군 목포시를 제외하고 397개소에
전문 인력이 1,123명이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를 소홀히 할 경우에 저희가 뭐 경고를 준다든가 그리고 이제 농기계 공급업자에서 제의까지 할 수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또 면밀하게 더 봐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사후관리업소가 377개요? 397개가 97개, 예, 397개. 예, 예. 많다면 많고 도민을 전남 농업인을 생각하면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지도 감독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번호는 걱정되는 게 AS 하시는 분들이 옛날부터 기술자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령대가 고연령대로 계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그만두시거나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신다든가 그만두신다고 하셨을 때 그럼 그 공백 기간이 젊은 분들이 채워져야 차근차근 이렇게 채워져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젊은 분들이 요즘에 기술을 잘 배우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통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계속 일을 하실 텐데 그 외에 AS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계속 꾸준히 유지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의 공백은 어떻게 메꿀 생각이신지 예,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치기군의 어떤 농촌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또한 우리가 한 211명 정도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공무원의 신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AS 업체 그 사후 관리 업소라 하면 그 농기계 업체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 우리 정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별도로 농민들이 이렇게 이제 농작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떤 기술 인력을 갖다 이렇게 그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였고 네네. 이런 관리. 부분들도 예, 이렇게 좀 고령화에 따라서 네. 신규 인력들이 더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게 꾸준히 지금 5년 후는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는 본원이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관리를 해서 농민들이 이제 에이스 수리 받는데 이제 고충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이제 지역에서는 에이스가 빨리 안 돼서 필요할 때 안 돼서 차라리 지원금 받는 제품을 한 번 더 급하게 산다든가 아니면 내 돈으로 급하니까 아예 사버려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몇 대가 있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에이스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리려고 했었던 여성 농업인 무인 헬기 접근 방안하고 농어촌 농가 출산 지원 확대 방안 자료는 이 부분은 자료로 제가 따로 받아보는 걸로 하고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이제 이 여성 농업인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농기계 관련 AS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지원금 관련해서 이 부분을 사실은 이게 다 농어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고자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정책이고요. 이런데 이 정책들이 이제 사실 충분한 건 아니라고 본원은 판단이 됩니다. 좀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되고 좀 더 지원 보조를 더 해줘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농어민들 자부담이 금액이 책정이 높게 되면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금액 책정을 처음부터 금액 단가를 적정하게 맞추면 농어민들이 자부담비를 낼 때 그 부담비가 좀 낮춰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점점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니 이 부분도 세심하게 촘촘하게 관리 감독하셔가지고요. 이 비율을 좀 더 낮추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원금 관련해서도 예산 확대 통하고 여성 농업인들이 이런 예산 확대를 통해서 농작업에 이제 임할 수 있다면 전남도가 제도적 정비와 함께 이제 출산하는 여성 농업인들한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촘촘하게 어떤 혜택이 줄지 고민하셔가지고요. 그런 혜택을 만들어 내셔가지고 이런 부분 다 같이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부분 예. 잘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뭐 여성 농업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고령농 그리고 우리
그 소농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쪽으로 그런 정책들을 더 발굴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저도 드론으로 드론으로 이제 농약 뿌리는 그런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여성 농업인도 이런 기술을 잘 배울 수 있게 좀 기술원이나 이런 교육을 더 많이 시켜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십시오. 예, 우리 농업기술하고 협의해서 그런 좀 농업 여성 농업인들이 좀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도입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만영 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그동안 도민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대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더 고생 많이 하셨고 이 부분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료 보겠습니다. 2021년 자치경찰이 출범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제도는 주민이 경찰의 활동 영역과 활동 방식에 주인 역할을 하는 주민 주도형 자치분권 제도로 경찰의 치안 행정과 전남도 지방행정과 연계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요구에 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 개진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의 눈높이에서 안전을 위해 전라남도 자치경찰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자치경찰이 아직은 많이 알려지도 않고 불모지와 다름없는데요. 초기 안착 단계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잘 못하실 텐데 이렇게 직접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이미 질문 속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경미 의원님께서 너무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주민 참여 그리고 그 소통 이걸 통해서 주민과 지역의 맞춤형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원래의 자치경찰 제도의 취지를 담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1년 5월 25일 날 출범을 해서 출범과 동시에 지역 특색에 맞는 섬 지역 어떤 그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 조합 안전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으로서 특별교부세라든가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섬 지역 어떤 치안 드론 기술을 개발해서 실증을 완료하고 그 치안 드론 순찰대를 저희들이 공과 합동으로 해서 곧 그 순찰대를 띄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3년 때는 곧 이번에 최근에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프로젝트에도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하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참여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각 시군과 관련해서 주민 간담회, 이장단,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노인회 등등 해서 저희들이 주민 간담회하고 치안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 간의 치안 현장 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열심히 해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포출자료 영상 보시겠습니다. 칼부림 사건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표로 있어요. 흉기를 든 이들이 공공장소에 출몰했습니다. 지하철 탈 때마다 무섭다고 얘기하거나 약간 폰을 보고 못해요.
뭘 들고 있는지. 무방비 수치로 당하는 조은상이 정말 또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조심하고 누군가가 사람이 많다 해도 내가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도 연이어가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일이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이어지. 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연이어 이상 동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도농 복합 지역으로 시군의 도심이나 공원, 산책로 등 주민 이용 시설에 대한 방범 시설이 너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서 이상 동기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저희도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도 차원에서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여기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네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전남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전남 그 경찰청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활동들을 저희들이 여기서 지휘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어떤 액션들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기획을 하고 시책을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일단 이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소위 요즘 유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일정 부분 많이 불안할 수도 있고 네, 또 치안 상황이 전남 치안 상황은 도대체 어떤 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밝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바로 8월 3일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특별 치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 특별 치안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자치경찰 쪽뿐만 아니라 그 외에 형사들까지 동원돼서 지역경찰들과 합동으로 거점적으로 해서 특별 치안 활동을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더불어서 경찰서 범죄 예방 진단팀이 이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해서 현장 진단을 일정 매뉴얼에 따라서 실시해 가지고 범죄 취약 개소,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상 동기 범죄의 취약 개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696개소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CCTV라든가 스마트 가로등을 1,206개를 연차적으로 2024년부터 26년까지 연차별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그와 관련 것들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 예산들은 저희들이 국비 건의도 충분히 하고 국비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전국 그 시도 자치경찰 위원장 협의회가 1박 2일로 포항에서 열리는데요. 거기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국고건의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된 국고건의를 저희 안건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또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범죄 예방 치안 인프라 구축에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처럼 이제 자치경찰과 경찰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자율 방범대 대원분들 등 그리고 다른 위원들 포함해가지고 이런 분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CCTV 스마트 가로등 등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산 확보해서 많이 이제 하실 거라는 의지가 저한테도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도 자율 방범대 대원분들이 많이 지역의 치안 예방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제 그 장비라든가 이런 좀 열악하더라고요 지역에서. 그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지원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도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결국 지역사회 치안 공동체는 민관경이
협력해서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제 치안협력단체라고 하는 것을 자유방문대 등 지금 대표적인 이제 자유방문대는 4월 27일자로 해서 자유방문대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법정 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고 그것은 이미 우리 지사님께서 이미 3년 전부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투입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상당히 이제 자율방범대 분들도 상당히 좀 만족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자율방범대 연합회나 이제 해서 같이 순찰도 돌고 간담회도 최근까지 자주 열었습니다.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 요구 사항인지를 저희들이 분석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시군과 협조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그것을 골고루 나눠서 저희들이 각 분담해서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치안 보조 인력으로서 활용해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네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경 써주신다니 믿을만 할 것 같습니다. 저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상심입니다. 국장님, 올해 도정 질문 기간에 국장님 얼굴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요. 네, 바쁜 보건복지부 업무 소관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질문은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들으셨잖아요. 이제 이상 동기 범죄 관련해서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전라남도의 중증, 경증, 정신질환 관리 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병증의 정도에 따라서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는데요. 일단 정신건강 전문의 진단에 따라서 요양보호와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중증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정신의료기관이라든가 요양시설에서 입소라든가 입원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증은 약 처방으로 일반 사회활동이 가능하고 직업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경증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정신재활시설에서 라든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기 표출자료 2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 아까도 이제 자치경찰위원장님께도 보여드렸듯이 이제 동북권 여수, 강양, 순천 인구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장님도 이제 광양, 여수, 순천 쪽이 인구가 많으니 그 부분도 신경 써 달라는 뜻에서 표출 자료 보여드렸고요. 이 보건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보면 이 자료는요, 행정안전부 전국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른 자료이고요. 이제 동북권 지역인 전라남도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9%면은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 많은 인구 분포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야간 정신질환자 입원할 수 있는 병동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북권에서 주 야간에 정신질환으로 외래 입원 및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순천의료원이 유일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이 인구수 대비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더 저희 동북권에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답변 자료 하실 때 말씀 중에 25년도에 여수 전남병원이 이설을 추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설을 추진할 때 정신과 전문의 보충하고 그리고 간호사 조금 보충해서 입원 병상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힘든 여러 가지 과정이 또 남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에 도 차원에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고 이곳이 안 된다면 그럼 여수, 광양, 순천 지역에 순천은 순천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러면 여수 관련된 부분 다른 지역, 다른 동북권 다른 지역에 다른 병원이 이런 정신병원 정신 입원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도록 주야간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알아보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동북권에 지금 정신과 관련해서 그 병원이 지금 21군데가 있습니다. 21군데 중에서 지금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2군데가 있습니다. 다만 주 야간에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그 순천 의료원 1군데인데요. 이 다른 데에서 그 야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수당을 평일에는 18만 원, 뭐 토요일에는 28만 원, 휴일에는 38만 원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병실을 갖고 있는 순천권에 있는 병원이 주 야간에도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강구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런 것도 조금 좋은 방안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신의료 지정 병원을 제가 이제 목록을 주신 거를 봤어요. 그러면 목포 세안 순천의료원 있고요, 나주 국립나주병원, 나주 다정한, 그리고 무안 종합병원, 담양 참사랑, 창평우리, 화순보훈, 벌교 3호, 영광기독병원이 있습니다. 이 인원수에 비해서 아까 그래프를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턱없이 동북권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순천병원에도 주야간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수 지역에도 한 군데, 광양이나 여수 지역에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병원을 더 이제 할 수 있는 병원을 더 늘려 가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해 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고민을 그 여수에가 지금 현재 입원은 안 되지만 외래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정신과적 진료를 외래를 받고 있는 데가 3군데가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정신병동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민간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장 의지, 병원의 시설, 그다음에 의료진의 확보,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구조이고요. 또 저희 전라남도의 전체적으로 그 정신병동 정신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입소자하고 수용 그 정원하고 봤을 때 저희가 한 800명 정도가 여유 인원 시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 800명이 그럼 순천의료원으로 800명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건 아니죠. 평균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번호는 순천의료원은 얘기하는 거는 30개 동북권에 순천의료원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상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인지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말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한 감정이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동이 이쪽으로 더 하나 꼭 늘어야 됩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각종 정신과 관련된 질환이 환자 발생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중증 경증 정신질환은 공공성이 띄게 필수 의료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전제로 공공 병상을 확대해서 운영을 필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도 차원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국장님.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정신과 전문의 충원과 병상 확대에 꾸준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중증 경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기를 놓치게 되면 흉악 범죄로 사건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불안 감도가 지금 현재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거든요.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이상 동기 범죄와 같이 연계될 수도 있는 사건 현안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2018년 임세용 교수 사망 사건 비롯해서 최근 분당
서현역 묻지마 갈고림 사건 등등 여러 가지 현안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 사례들이 적잖게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말씀은 이런 위험성이 높은 중증 질환자들을 입원을 시켜서요 치료를 강제 권한다면 극단적 폭력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용을 한 거고요. 이러한 범죄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남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행정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답변 감사하고요. 예,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전라남도 도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은둔형 네트워크 기본 계획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자살 예방 사업도 하고 있고요. 강역 정신 건강 센터하고 각 시군에서 도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지난해 내년에는 국비 10억 원을 받아와서 정신 힐링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네네.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번 병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네. 네, 그럼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책관님 9월 10일 기관 표창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표창이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관심 갖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국에서 154개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라남도가 일을 잘했다는 의미로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연계된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 경찰청 정책관실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자료 중에서요 도 경찰청 제공 자료가 제 발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 발생 검거 현황이 2020년도에는 846건, 2021년도에는 1,058건, 22년도는 1,103건으로 점점 증가하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상 동기 범죄와 정신 관련 질환자 등 전반적인 범죄 유행 중에서 성폭력에 관한 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표출 자료 4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내에 찾아오는 상담 유형과 전남 해바라기 센터에서 조사한 성폭력 피해 현황 자료입니다. 전남 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성문화센터는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 상담 유형 중에서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서 상담 건수와 더불어서 전남 해바라기 센터 자료에도 성폭력 피해 현황 중에서도 간간히 제일 발생 빈도가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도 차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이렇게 안타깝게 성폭력 관련된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성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일단 원스톱 서비스가 가동이 됩니다. 전라남도에 여성 해바라기 센터가 동부권, 서부권에 2군데가 있고요. 또 각 지역마다 성폭력 상담소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법률 지원, 그다음에 그 심리 지원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가 가장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갈수록 지능화 또 고도화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좀 더 미연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3장소를 동부권, 서부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스토킹이 요즘에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도 긴급 주거 지원과 임대주택 주거 지원도 해주고 있고 또 치료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도민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공익 캠페인도 중요하고 또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고실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혹시라도 언론을 통해서 보시고 계시는 도민들이 계시다고 하면 도민 인식 개선이 방점을 두고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고요. 그 지금처럼 꾸준히 더 확대돼서 열심히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청소년 성문화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가부에서 이제 TO가 생겨서 지역에 안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도, 목포, 여수, 순천 지역에만 있습니다. 번호는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시 단위에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 단위는 거점으로 하고 시 단위는 필수로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다른 지역에 시 단위에 빠진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도 이제 생길 수 있도록 국가와 이제 여성가족부와 협의해가지고 이제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표출자로 5번 보겠습니다. 5번. 육아휴직을 썼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까? 네, 제가 육아휴직 이후에 불이익을 당한 분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니 낮근무에서 야간근무로 재배치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또 이제 육아휴직을 신청하니 임신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면서 바로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분들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임신은 축하하지만 그만두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제 배가 불러서 있는 사람한테 일시키기 불편하니까 배부르기 전에 그만둬라. 배치할 만한 부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리를 없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는 없다. 네, 이런 실태는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인권위가 실태 조사를 해봤는데요. 육아휴직 사용자의 약 70%가 배치와 승진에서 71%가 보상과 평가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요. 직장에서의 가족 친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장맘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 정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지금 현재 조금 의문이 듭니다. 2023년도 도정 예산은 약 11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 정책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본 예산 대비 6.5%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과 가정의 조화, 여성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정부와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 있습니까? 네. 6.5%는 일반회계 기준이고 조금 더 특별회계나 기금까지 포함하면 좀 더 비율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지금 2024 그래도 기금이 그렇게 많지는 네. 비율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 일단 정부안이 약 3조 5천억 정도가 담아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육아휴직 관련된 부분이 시간이 늘어나거나 또는 아동이 당초에 8살에서 13세까지 올라간다는 등 돌봄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여기에 발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도비 지방비 확보나 국고 예산은 저희들이 열심히 투쟁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도에서 추진 중인 일 중에서 일 생활 균형 센터 운영이나 여성 경력 단절 예방 및 취업, 창업 지원 사업 등도 좋은 시책이라고 본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좀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것은 도내 기업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얼마나 마련이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진 중인 정책이 정말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의 인식 개선이 우선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전남도에서 이를 뒷받침만할 인력 충원과 예산 확대 계획에 대해서 이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장 현안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 감사하긴 하지만 또 저희의 몫은 결국에는 현재 저희들이 올해 4대 메가 이벤트가 많이 있어서 인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가실도 일부 결혼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당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예산 관련된 부서장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 담당관님 저 보이시죠? 저희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인력 보충도 돼야 된다는 네, 생각이 네.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네.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가정 양육에 대한 세부 조례도 저희는 조금 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열심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께 총변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록 도지사입니다. 네, 지사님, 아이고 이렇게까지 계속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국장님, 실국장님하고 이렇게 답변 들으셨죠? 이 예, 부분 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도지사님은 정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세세한 제가 질문 내용은 피하고 도지사님께서 이제 여기 표출 자료 2번 다시 한번 띄워 주실래요? 이제 권역별 우리 이렇게 보시고 나서 제 이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희 질문 드린 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맨 처음부터 답변을 한 게 더 낫겠습니다. 그 포인트를 갖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그 농기계 아까 말씀하시고 농기계 사후관리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특히 아까 드론 교육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여성 농업인들도 교육기에 부여할지 또 자부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아까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도 잘 유념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경찰청의 아까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는데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자치경찰 모범위원회가 되고 있어서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22년 경찰청 주관 국민체감 안전도 전라남도가 1위 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전국 1위를 했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은 도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도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방범시설 확충이랄지 CCTV, 스마트 가로등 설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예산을 함께 정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 자율 치안 협력 태제, 방범대 지원에 대해서도 아까 자치경찰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네. 지역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네네.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예산 지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구권 정신질환자 입원 시설 추가 확충 문제는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잘 상의를 자문을 받아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가정 아까 양립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예산 확보 인력 말씀하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예산 관련해서는 여성 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도 출산을 전후해서 70일 하던 것을 90일로 앞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지원도 올해부터는 지금 20만 원 지원하던 것을 50만 원으로 확대했는데요. 이런 부분 앞으로 유념해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서 해바라기 센터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남북권이 1개소 정도는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잘 검토를 하고요. 또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서 지금 현재 성범죄 특화 상담소가 2곳이 있습니다만은 더 추가하는 방안까지도 잘 연구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박경미 의원님께서 실생활에 사실은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네, 도지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잠깐 보충하자면요, 일가정 양립에 관해서 대부분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률이 4.1%에 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강화해서 남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